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은 PC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탁헬른 조스입니다. 마스크 벗고 실외 일상 되찾은 이스라엘. 국민 61% 백신 맞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이스라엘이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실외 노마스크를 선언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학교가 주 6일 수업과 방과 후 수업까지 재개했을 정도로 백신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마스크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올 한해는 코로나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서서히 왕래를 하면서 침체되었던 항공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빈 여객기에 화물을 운송하면서 세계 물동량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였지만은 앞으로는 그 빈 여객기도 승객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항공기의 화물 운송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족한 컨테이너 선을 세계 각지에서 발주함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조선업 역시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지난 7, 8년간의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각 기업들의 노력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참고 견뎌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고진감래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코로나 탈피에서부터 시작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와 반도체에 가려졌지만 조선, 철강, 자동차 관련 업종이 밀집된 지역,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지금 침체기가 온 곳, 저는 거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올 한해는 지방은 외면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서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조정기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가 적어지기에 역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를 보유하면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 몇 개월간의 변동에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늘 흙 속에 숨은 진주를 찾아야 하듯이 이 말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무리해서 남이 하지 않는다고 흙밑까지 파헤치다가 이상한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만 보신다면 리스크는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해는 투자자들이 다시 서울로 몰려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떠나버린 곳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잘 이해하셨으면 하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서울, 경기도 지역의 토지 매입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인은 내국인과 매입하는 절차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은 있지만, 매년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형식적 수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27,186건에서 2020년 상반기 43,034건으로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국적도 중국인이었다. 서울 및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들은 2016년 서울에서 4,377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6,079건에서 17,380건으로 18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2016년 경기도에서 전체 외국인 보유 필지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대한민국 땅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진 것에 비해 중국인들은 마음껏 대한민국의 토지와 건물을 쇼핑할 수 있으니 기본적 국가 외교 관례인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건 규제를 해야죠. 대한민국 땅 중국인들에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야 규제를 시작할 겁니까? 예? 그때서야 발동할 거냐고요. 주택시장은 국내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다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대출조차 나오지 않도록 전국 곳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그들의 국가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한민국 땅과 건물을 살 수 있는 중국인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조선시대에 이어 또 한 번의 사대주의인가요? 예? 대출 상환 능력이 가능한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도 못하고, 중국인들은 그들 나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대한민국 토지와 건물을 싹쓸이 해가고,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아직까지 당해야 합니까? 원나라가 고려를 짓밟고 청나라가 조선을 짓밟은 그 역사적 사실 기억 못하십니까? 한반도를 침탈하고 약탈한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신다면 영화 남한산성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이게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쓸어가지 못하도록 더 늦지 않게 규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간의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교 관제에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도 그에 따른 보답을 하는 것이고요. 주는 만큼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 간 외교 관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회사와 합자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갈 수밖에 없고, 현지에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 장비들은 기술 유출 우려로 중국에서 반출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고려, 조선에 이어 이 대한민국까지 이 모진 고초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겐 든든한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